안녕하세요. 통찰공장 공장장 YQ 최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저는 얼굴 안 까는 유튜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 주위에서 유튜버 한다고 하면은 종종 듣는 질문이 있는데 왜 얼굴을 까냐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은 되게 이상한 게 유튜브가 유행하기 전에는 왜 얼굴을 가리세요라고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얼굴을 가리고 얘기를 하거나 어떤 발언을 할 때 보통 그렇게 물어보는데 요새는 유튜버가 대세가 된 다음부터는 왜 얼굴을 까세요가 디폴트 값이 된 거죠. 한마디로 얼굴을 드러내는 쪽에 해명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 근데 이게 뭐 제 착각이 아닌 게 얼굴 없는 채널은 22년도만 해도 그냥 수익화 유튜브 수익화 시도의 12%였어요. 근데 올해는 그게 거의 3배 뛰어가지고 40% 가까이가 됐습니다.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거죠. 이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뭐 AI 음성이라든지 아니면 영상 조립이라든지 아니면 다국어 더빙 뭐 이런 것들이 제작 단가 원체 낮으니까 굳이 뭐 얼굴을 깔 유인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AI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에 가깝게 거의 97%그 정도 얼굴 안 까고 뭐 그냥 버튜버로 하시거나 AI 아바타로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고 대체 그래서 이런 얼굴이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얼굴이 중요치 않게 된 시대에 제 얼굴이 무슨 의미냐. 하지만 의미가 있다는 것에 대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보통 일단 먼저 저희가 뭐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뢰성을 믿을 만한지 알 수 있다. 근데 그건 사실 틀렸습니다. 사실 사람 이 얼굴을 판단하는데 뭐 1초도 아니라 거의 뭐 0.1초, 0.03초면은 신뢰도를 판단하는데 근데 이걸 실제로 그 연구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그 돈을 걸고서 실내 게임을 했는데 막상 실험을 하니까 결과가 그냥 얼굴이 그 사람 그 첫인상이랑 실제 신뢰도랑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거의 뭐 맞는 정도 14%, 27%, 그리고 정확도는 거의 뭐 50%, 그냥 동전 던지기예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럼 뭐 그냥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 얼굴을 보면 신뢰가 간다고 느끼는 거는 신뢰가 아니라 매력입니다. 그래서 이 매력적으로 생긴 사람들이 더 신뢰가 간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에서 박보검이라든지 뭐 전지현이라든지 그런 연예인들을 쓰는 이유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그런 착각을 이용하는 거예요. 매력이 크니까 그만큼 신뢰도도 클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학계에서 이 현상을 붙인 게 현대판 관상학이라고 불러요. 근데 다만 저는 얼굴에서 보는 거는 뭐 신뢰도보다는 그 행위를 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유튜브라든지 어떤 컨텐츠에서 자기 얼굴을 걸고 한다는 거나 아니면 뭐 가게를 할 때 자기 얼굴을 걸고 한다는 건 그 뭐 얼굴의 매력보다는 걸었다는 행위 자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진화 생물학적으로는 값비싼 신호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론이냐 하면은 어떤 행동이 비싸고 어렵고 위조하기가 힘들 때 그 뒤에 있는 그걸 보는 사람들한테 신뢰감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통 흔히 얘기하는 그 공작새 꼴이 있잖아요. 그게 그 자아비의 핸디캡 이론이라는 건데 그 공작새 꼬리 같은 신호는 비싸니까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19년도에 그 연구에 대한 리뷰가 나왔어요. 근데 그건 이제 틀렸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다른 논문이 이런 공작새 꼴이나 인간의 얼굴을 드러내는 행위가 정직한 이유는 그 자체가 비싸서보다는 그 행위를 속이는 게 하는 것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얘기하면은 얼굴을 공개한다는 거는 뭐 까느냐 고생했다 그런 것보다는 얼굴을 까면은 이미 만약 거짓말을 하거나 그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지거나 그랬을 때
대가가 이미 치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가를 마이너스를 감수하고 얼굴을 까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 크리에이터들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얼굴을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면 좀 바르게 살아야 할 것 같고 좀 남들 눈치도 많이 봐야 될 것 같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자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실제로 얼굴 공개는 어떤 행동이라든지 행동을 강제하고 어떤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강박을 주니까 연예인들도 그렇잖아요. 그래도 더 그 사생활에서는 막 얼굴을 가리고 되게 프라이빗한 데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행동이라든지 그런 도덕으로부터 사람들의 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말하면은 그런 얼굴을 가리고 유튜브를 한다거나 이런 행위들은 위험 회피라기보다는 그런 규범 회피, 사람들 눈치 회피다. 그렇다고 뭐 그렇다고 제가 막 얼굴 안 보이는 유튜버를 다 까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싫어하는 부류는 그냥 뭐 여행 유튜버나 뭐 어떤 요리 먹방 유튜버인데 얼굴 안 까고 하는 그런 부류들을 제가 안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만 저는 이 얼굴 안 까는 유튜버나 어떤 사람들을 다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부 고발자라든지 어떤 소수자들 아니면 직장하고 같이 하는 분들 뭐 그 그리고 그렇게 자기 진짜 실제 삶에 리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얼굴을 공개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 존중하죠. 그리고 또 여성 창작자들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더 남성 창작자들보다 훨씬 더 온라인 폭력을 겪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게 또 오프라인 피해까지 이어지니까 그리고 요새는 그 AI 딥페이크 문제도 굉장히 심하고 근데 제가 문제를 삼는 거는 딱 한 지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행이라든지 요리나 먹방이나 이런 콘텐츠 자체가 삶의 일부인데 이걸 얼굴 없이 보여준다? 저는 이거는 뭐 자기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거를 자기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 진정성이 전 안 드러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시청자들이 그 유튜브 보면서 어쨌든 간에 카메라에 눈을 맞추는 거긴 하지만 그런 패러소셜 그런 유사 친한 그 이제 내적 친밀감이라고 하죠. 그런 걸 느끼는 게 결국엔 사람 얼굴이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컨텐츠가 정보면은 얼굴은 선택이지만 만약 컨텐츠가 삶의 일부다. 제가 말한 그런 여행이라든지 뭐 일상이라든지 아니면 요리나 먹방 이런 거는 얼굴이 무조건 드러나는 게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성공 안 하고 그냥 막 시작한 사람들이 얼굴을 안 드러내는 건 뭐 이해를 해요. 근데 이미 유명해진 상태에서도 성공을 했는데 왜 얼굴을 안 깔까? 근데 그거를 한번 궁금해서 퍼플렉시티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구독자 50만이 넘는 게임 유튜버가 얘기를 했어요. 50만이 넘다 보니까 얼굴 까면은 실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그렇다. 그리고 또 다른 유튜버는 목소리가 예뻐서 그 구독자가 많아졌는데 얼굴이 까면 목소리랑 대비돼서 팬들이 실망할까봐 두렵다. 그러니까 이게 뭐 결국엔 자기 사생활과 그 자산이 파괴될 것 같으니까 그 위험 회피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다 한국만의 현상이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거의 뭐 요새는 그냥 서양권 유튜브에서도 거의 100% 가까이 이렇게 AI나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컨텐츠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다만 한국이 더 그런 영향이 큰 거는 일단 인구 밀도가 높고 그리고 또 집단주의 사회고 혈연 학연 뭐 지연 중심 사회다 보니까 어떤 평판 압력이라든지 쪽팔림의 그 위험성이 더 크고 그리고 버추얼 버튜버 이 인프라가 일찍부터 자리 잡아가지고 일본이랑 마찬가지로
조회수도 엄청 나와요. 거의 뭐 연간 500억 회 정도 나온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여전히 실제 얼굴에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이유는, 왜냐면 어쨌든 인간은 진화적으로 얼굴을 드러내는 사람들한테 더 그렇게 매력을 느끼고 신뢰를 가지게 설계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얼굴을 드러내는 사람들한테 더 프리미엄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뭐 통계적으로 그 시청 지속 기간도 1.5배 높고 어떤 스폰서십 계약수도 훨씬 더 높고, 뭐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내가 광고주나 시청자 입장에서도 동일한 컨텐츠, 동일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얼굴을 드러내는 사람을 더 신뢰를 할 수밖에 없죠. 그게 뭐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직관적인 거니까. 그래서 다만 요새 AI 딥페이크가 너무 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로폴은 유럽에 있는 그 유로폴은 그 앞으로 현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한 5년 안에 온라인 콘텐츠의 90% 정도가 이 AI 합성물, 그리고 그중에 뭐 AI 딥페이크물도 그만큼 늘어나겠죠. 23년도에 50만 건에서 작년에 800만 건으로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AI랑 실제로 구별하기 힘들어하고, 이 역설적으로 재밌는 건 AI 검색 신뢰도는 엄청 떨어지는데 오히려 사용량은 엄청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인 즉슨 이제 진정성의 값이,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국엔 그 유튜브 임급동이라든지 상위 랭킹 안에 든 동영상들 거의 90% 가까이가 인간이 실제로 작업을 한 거고, 그리고 AI를 썼더라도 인간 감소가 들어가는 거는 완전 자동화한 컨텐츠보다 4배 이상 성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은 AI 시대에 들어서서는 더 이상 뭐 위조 불가능한 신호는 아닙니다. 복제가 가능하죠. 얼굴도 그렇고 음성도 그렇고. 제 저도 이렇게 계속 영상을 남기다 보면은 똑같이 분명히 그렇게 가능할 거예요. 계속 정보나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AI 시대에서는 얼굴 공개가 뭐 담보 설정하는 신뢰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위조 재료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시장에서는 요새 인격 증명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지문이라든지 홍채라든지 그렇게 인격 증명, 뭐 핸드폰 지문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다 지문으로 하는데 패턴보다는 좀 더 안전한 것 같아서. 이게 결국에는 사람 뭐 그렇게 하더라도 신원은 증명할 수 있겠지만 이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인간이냐라는 걸 증명하려면 결국에는 그 얼굴이 필요하다. 존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산업도 재밌는 건 결국 이 인간 확인 방법을 그냥 극단까지 밀어붙이면은 결국 그 사람을 실제로 보는 것이 제일 최선이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암호학에 거의 첨단에 있는 사람들도, 생체 암호의 첨단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가장 확실한 거는 그냥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거다. 이거의 결론 이런 게 좀 아이러니한데 뭐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결국 제가 말하는 거는 얼굴은 신뢰의 뭐 근거가 아닙니다. 이제 얼굴은 뭐 누구나 복제 가능하고, 그런데 딥페이크도 가능하고 그렇지만 저는 이게 신뢰 담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해 주는 거는 뭐 얼굴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그가 그 사람 제가 만약 틀리거나 잘못된 얘기를 했을 때, 주장을 했을 때는 전 뭐 도망칠 수가 없어요. 전 거기서 도망치면 진짜 푸시고 겁쟁이 새끼인 거고, 어쨌든 해명을 해야죠. 변명을 하고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얼굴을 걸고 쌓고 있는 이 유튜브 영상들은 얼굴을 건다기보다는 그냥 제 흔적들을 남기는 겁니다. 흔적들이 쌓여서 제가 같은 이름으로 비슷한 주장들을 일관성 있게 한다는 거를 쌓아가고 있다는 궤적이고, 결국엔 뭐 딥페이크는 제 얼굴을 흉내를 내더라도 이런 궤적이라든지 저의
주장이라든지 저의 세계관을 복제하진 못하죠. 물론 이 정보가 많이 쌓이면 그거 역시 복제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뭔가 흉내 내는 거고 완전히 저를 따라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든 생각은 뭐 진짜로 정보가 정말 많이 쌓이면은 아예 저랑 거의 90% 이상 유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려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시고 청취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